그리고 자동차 감가상각 1200만원 합해서 첫 해에만 2400만원을 그냥 땅에다가 버리신 거예요. 안녕하세요, 투자학개론입니다. 제 채널에 처음 오신 분들은 제가 누군지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5년 만에 자산을 20배 늘린 투자자입니다. 저는 투자학개론 채널을 통해 여러분께 자본주의 게임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채널의 메인 토픽은 투자에 관한 모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대표적으로는 금융지식, 퍼스널 파이낸스, 자본주의,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자기경영과 관련된 이야기도 여러분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부자들이 가지려고 하는 이것입니다. 오늘 내용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듯이 돈에는 여러 가지 얼굴이 있습니다. 현금, 신용, 대출, 금, 은과 같이 돈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여러 가지 얼굴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중에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잘 사용해야 하는 돈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바로 대출, 빚입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빚에 의해서 돌아가는데요. 우리가 뉴스를 보면 맨날 보시는 내용 있잖아요. 가계부채 비율이 얼마다, 가계부채 비율이 얼마만큼 올랐다, 얼마를 돌파했다. 여기서 우리가 맨날 듣는 가계부채가 바로 일반 가계의 모든 빚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한 집에서 가지고 있는 신용대출, 카드론, 주택담보대출 등 모든 빚을 합쳐서 가계부채라고 해요. 그래서 한 집에 갖고 있는 총 대출, 총 빚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계부채의 트렌드를 보시면 2020년도 기준으로 1611조인데요. 전체적인 증가율을 보면은 꾸준히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뉴스들을 보면 엄청나게 걱정이 되고 무섭고 나라가 망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할 점은 가계부채의 절대적인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이유는 빚을 감당할 수 있다면 빚은 아무리 많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제가 하나 드리자면요. 애플의 총 부채를 그린 그래프예요. 14년도부터 2019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최근에 좀 줄어들었는데요. 19년도 기준으로 애플의 총 부채는 109 빌리언 달러인데요. 이는 한화로 약 130조 원이 되는데요. 반면에 애플의 단기 수익률을 보시면 2005년부터 2019년까지 계속 꾸준히 올랐어요. 2019년도 기준으로 애플의 단기 순이익을 보시면 55 빌리언 달러인데요. 이는 한화로 약 66조 원이에요. 그리고 이 그래프는 애플의 시가총액을 그린 그래프인데요. 2000년도에 5 빌리언에서 2018년도에 1000 빌리언을 넘네요. 와, 진짜 1000 빌리언. 그러니까 즉 1 트릴리언이네요. 와, 진짜 성장 속도가 엄청나네요. 그래서 애플의 2020년도 시가총액은 1.5 트릴리언 달러입니다. 이를 한화로 계산하면 약 1900조 원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애플이 현재 가지고 있는 부채가 약 130조 원이고 단기 순이익은 한화로 약 66조 원이고 시가총액이 한화로 약 1900조 원인데요. 시가총액에서 부채 비율을 보면 약 14%인데요. 그리고 단순하게 단기 순이익만 보셔도 66조 원인데 1년에 66조 원을 버는 회사가 2년만 벌면은 130조 원은 그냥 바로 벌어서 부채를 갚아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애플은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빚의 절대적인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은 일부러 빚을 갚지 않아요. 그리고 더욱더 일부러 빚을 가지려고 해요. 워렌 버핏의 명언 중 하나인데요. 보시면 빚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없다, 잘못된 게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빚이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엄청나게 도와주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빚이 문제가 되는 시점은 빚을 더 이상 통제할 수 없을 때, 그때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빚을 무서워하면 안 되고요. 빚을 더 현명하게 사용해서 자산을 늘리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투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부자들은 빚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빚에는 좋은 빚이 있고 나쁜 빚이 있어요. 우리의 목표는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주는데 빚을 사용해야 해요. 좋은 빚의 팬시한 단어가 바로 레버리지입니다. 우리가 돈을 쓰거나 빚을 질 때 투자의 개념에서 돈을 써야 해요. 빚을 져야 한다는 뜻이죠. 투자를 할 때 돈을 잃으려고 투자를 하진 않잖아요. 투자라는 행위 자체가 이익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행위니까요. 예를 들어서 나쁜 빚에 대한 예시를 하나 드릴게요. 저와 같은 30대 중반의 나이라면 아마 벤츠 C클래스나 E클래스 차 한 대를 정말 뽑고 싶으실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벤츠 C클래스를 출고가가 5천에서 6천만 원 정도 하는데 이를 5천만 원 풀 대출로 받아서 구매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신차의 경우 내가 딜러분한테 차 키를 받자마자 차값의 몇백만 원이 바로 그냥 깎여버려요. 그래서 차의 감가상각을 평균적으로 그린 그래프를 보시면 첫 해에 마이너스 24%가 깎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매해마다 15%씩 깎여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구매한 5천만 원짜리 차가 10년 뒤에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그려봤는데요. 첫 해에 1,200만 원이 깎이고요. 감가상각이 되고 그 다음에 15%인 570만 원이 깎이고 그 다음에는 484만 원이 깎여요. 그리고 10년 뒤에 처음 5천만 원이었던 차가 10년 뒤에는 1,035만 원이 돼요. 이렇게 자동차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감가상각이 엄청 심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5천만 원을 대출로 받았기 때문에 대출 이자를 예를 들어서 2%라고 가정하면은 매월 100만 원씩 이자만 납부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첫 해만 해도 대출 이자 1,200만 원, 그리고 자동차 감가상각 1,200만 원 합해서 첫 해에만 2,400만 원을 그냥 땅에다가 버리신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차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사업에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 투자의 목적으로 구매를 하셨다면 괜찮아요. 그리고 똑같은 개념으로 만약에 명품도 사업의 목적으로 구매하셨다면 투자의 목적으로 구매하셨다면 괜찮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대출을 통해서 구매한 물건에서 수익이 난다면 괜찮은 거예요. 하지만 단순 본인 만족이나 과시 또는 다른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감가상각이 되는 고가의 물건을 구매하는 건 부자가 되기를 포기하는 것과 같은 개념인 거예요. 감가상각이 되는 물건에 빚을 지면 절대 안 돼요. 이것이 바로 부자가 되기 위한 정말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감가상각이 되는 물건을 구매하시면 안 돼요.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5천만 원을 연 3%의 수익이 나는 투자 상품에 예를 들어서 투자를 했다고 치면 첫 해에는 150만 원, 둘째 해에는 350만 원, 그리고 10년 뒤에는 1,720만 원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건 누적 수익률이에요. 사실상 매해 2에서 3%의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다면 본전이나 다름없지만 그래도 10년 뒤에 5천만 원이 6,500만 원을 넘는 금액이 됩니다. 그 외에도 제가 생각했을 때 자기 개발을 위한 책을 사거나 실거주를 위한 내 집 마련을 위한 레버리지를 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위한 대출을 받거나 결국 투자를 위한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과도하지 않은 빚, 감당할 수 있는 빚은 진짜 정말 좋은 빚이에요. 결론입니다. 부자와 일반인들의 차이는 부자들은 빚을 가지려고 해요. 빚을 더 많이 지려고 하고 빚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해요.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듯이 빚에는 좋은 빚이 있고 나쁜 빚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좋은 빚을 팬시한 단어로 레버리지라고 하고요. 중요한 건 빚을 투자의 관점에서 우리는 무조건 가져가야 해요. 빚을 져서 감가상각이 되는 물건을 구매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우리는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더 잘 먹고 더 잘 살려고 하기 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빚만을 가져야 해요.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이 정말 어렵지 않은 내용인데 쉽게 이해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투자학개론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엔 또 재미있는 투자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